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3단원의 토론 시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배우는 첫 시간. 자, 이제 비문학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의 3회를 맡은 김영후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회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율이 너무 낮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여 투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 문제, 즉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논제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논제가 되겠고요.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토론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쳐져 있는 A 부분 전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오늘 토론하게 될 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제를 제시한다. 그래서 논제 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죠.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론 취지나 순서 등의 체계를 세우는 것을 바로 입론이라고 하는데요.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발언 순서를 제시한다. 자, 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학생들의 대표입니다. 학생들의 대표다. 이게 바로 학생들의 대표다라는 게 바로 학생회장의 위상이 되겠죠. 학생회장의 위상. 그런데 우리는 투표를 통해 우리의 대표인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회장은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여러가지 학생의 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표는 우리들의 의사를 학생회 사업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의 의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써볼까요? 투표의 의의. 자, 투표율을 높여야만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 투표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장 투표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문제 상황인 거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학생의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지도도 있었지만 현재 투표율을 보면 그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찬성 측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투표제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는 각종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그동안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많은 학생들이 투표하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떨어진 투표율을 즉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투표로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투표로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근거가 되겠죠? 주장에 대한 근거.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의무투표제가 투표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자, 이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적어볼까요?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3번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투표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또한 투표율이 점점 낮아져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찬성 측과 다름없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무조건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이 학생회의 발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측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권하는 것 또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근거. 투표하지 않는 것, 즉 기권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유권자들은 기권을 할 때 기대 효용보다 투표를 할 때 기대 효용이 더 높지 않기 때문에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권자들이 기권하는 이유예요.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생의 활동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불만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투표율만 높이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투표를 강제하게 되면 학생의 사업,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투표를 이제 강제로 하게 되면 학생의 사업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거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투표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어 오히려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대측 주장에 대한 근거 2번이 되겠죠. 자, 토론 참여자의 역할 및 태도. 자, 사회자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자들에게 토론 규칙을 알리고 이에 맞춰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논제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질문과 요약을 통해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토론자는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추어서 조리 있게 제시하고 토론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참여자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게 바로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토론의 논제가 뭐냐?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너무 낮아 투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찬반 토론하고 있다. 자, 이 토론의 쟁점 3번 별표 치시죠. 오마이노트로 정리해 주시고요.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학생회를 발전시킨 최선의 방법이다. 찬성 1.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된다. 왜? 투표율을 즉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로 선출된 학생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반대 1. 뭐라고 이야기하냐? 투표를 높이는 것만이 학생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투표를 기권하는 건 역시도 유권자들의 선택 중 하나고 억지 투표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20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2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무투표제를 통해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찬성 측의 주장이죠. 의무투표제는 학생들에게 학생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찬성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1번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체로 학생의 활동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자신의 한 표를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한 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보다 더욱 학생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한 표를 보다 의미 있게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표 결과에 따른 학교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거 2번, 찬성 측의 근거 2번. 또한 의무투표제는 학생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홍보 비용과 시간을 주어서 학생의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근거 3번이 되겠네요. 또한 학생의 투표를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노력과 비용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학생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거 4번이 되겠죠.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신문 있겠습니다. 내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무투표제가 가져올 교육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모두 학생회에 무관심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 학교에 결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자, 의무투표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 투표 불참자가 불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재 방안으로는 투표 불참자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급 회장 선거를 비롯하여 모든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 등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표 불참자에게 주게 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다라는 거죠. 써볼까요? 투표 불참자에게 투표 불참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 이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투표의 기권은 결코 규칙으로 제약할 수 없는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게 반대측의 주장이죠. 하지만 의무투표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를 박탈해버립니다. 반대하는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죠. 의무투표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를 박탈해 버린다. 반대 이유예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한다면 과연 그 제도를 민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미분 밑줄 한번 쭉 쳐보죠. 이것이 바로 반대측 주장에 대한 근거 1번이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가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또한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의무투표제는 현재 학생들의 여론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7.4% 학생들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도 근거 2번이 되죠.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굉장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를 기권할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표할 의무가 기권할 권리에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근로 의무 등과 마찬가지로 투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규칙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쪽으로 가보시죠. 저는 의무를 앞세워 투표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유선거 원칙에 투표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를 보면 의무투표제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즉 두 번째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 투표의 기권은 규칙으로 제약할 수 없는 권리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함으로 민주적이지가 않고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 토론의 쟁점과 양측의 주장은 뭐냐? 투표의 기권은 규칙으로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없다라는 거죠. 찬성은 투표할 의무가 기권할 권리에 앞선다. 반대는 투표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를 살펴보시도록 하죠.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었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죠. 202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을 시작하시죠. 학생의 발전을 통해 투표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의무투표제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무조건 투표를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고민 없이 투표율만 높이기 위해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상대 측 의견을 반박하고 있죠. 찬성 측 의견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투표를 높이려 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자발적인 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를 한 사람에게는 상점을 부여한다거나 선거를 즐거운 축제의 과정으로 만들어 간다면 투표를 강제하지 않아도 투표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은 어디냐면 강제적으로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의무투표제에 대한 대안이죠. 의무투표제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고 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의무투표제와 같은 강제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최근 학생에 대한 선거투표율을 보면 대부분 9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학교는 약 58%에 그쳐 다른 학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점점 학생의 위상을 낮추고 결국 학생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결과죠. 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죠. 자, 반대 측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학생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귀찮아서라는 이유와 관심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1, 2위를 차지하였고 학생에 대한 불만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했죠? 자, 이거 근거인데요. 설문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귀찮다거나 관심이 적다는 이유로 투표의 의미를 소홀히 한다면 건강한 학생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투표를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주장에 대한 근거를 귀찮다거나
그렇게 되면 건강한 학생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주장에 대한 근거죠. 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역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대측의 주장을 뭐하고 있어요? 강화하고 있죠? 자, 이게 주장 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의 주장을 강화한다. 선거를 위한 투표 행위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의 포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개인의 의사의 표현으로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유권으로 규칙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 권리의 포기는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자, 권리 역시 포기되어야 포기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바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저는 의무투표제에 반대합니다. 끝으로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자유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권자가 정말로 합리적이라면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투표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규칙으로 학생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라는 논제로 열띤 토론을 해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에 대한 평가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203페이지로 가셔서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반대 토론자의 반론을 살펴보면 강제적인 제도보다는 자발적으로 투표를 유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쭉 정리를 해뒀죠. 투표율을 높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반대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찬성 1회 토론자의 반론. 투표를 의무로 인식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낮은 투표율은 학생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의 발전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반대 토론자의 반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중 하나다. 찬성 측 토론자의 반론은 자유권보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쪽이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갈래를 보도록 하죠. 갈래는 뭐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토론이죠. 좀 더 이 토론의 종류를 줄여보면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는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 의견입니다. 찬반 의견을 듣고 있다. 자, 특징. 토론 참여자가 순서에 따라 발언의 기회를 갖는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반대신문이 있다는 거죠. 상호 질의 응답을 한다. 상호 질의 응답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 상대를 설득한다. 이렇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표 바른 참여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모두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